네, 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제 지인분께서, 여기 계시는 분, 환성형님께서 치앙마이 어학당을 1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제죠?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제 정확히 이제 1년이 돼서 수료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치앙마이 어학당 다니시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한국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네이버, I love 치앙마이, I love 태국 카페로 질문글들도 많이 올라오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어떠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네, 한성님, 예,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작년 5월 31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딱 1년이 되는 날이네요. 작년, 1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태국어 어학당, 이제 포토님이나 이제 또 다른 지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했고, 1년간 무사히 이제 그 별 탈 없이 수업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그냥, 예,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 올린 글 중에서 이제 별빛 초롱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최대 몇 년까지 다닐 수 있나요? 치앙마이 대학교 최대 제가 알기 5년까지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5년이라고 하면 각 단계별로 일단 한 3단계까지 레벨 3까지 있는데 레벨 1을 뭐 저기 1년 들었는데 미진하다. 그러면 다시 레벨 1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육 비자로에는 최대 5년까지 듣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학이라는 게 저도 이제 뭐 해봐서 알지만은 굉장히 좀 이게 사람마다 또 틀리잖아요. 예. 이게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최대 5년까지 예. 어학 비자로는 태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도 가능하고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년 수료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나요? 예. 근데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예, 저의 경우를 음,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히 뭐 예습이라든가 복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수업에만 가서 수업은 안 빠지고 충실히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1년 정도 수업을 들으면 일단 글자들 길거리 다니면서 보이는 태국어 글자들을 읽고 그리고 누군가가 태국어로 말했을 때 비슷한 발음으로 된 글자를 찾아서 쓸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제 그렇고요. 만약에 예습이라든가 복습, 그 다음에 요새 잘 되어 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이제 거기보다 더 능숙하게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면은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다. 예. 근데 태국어가 되게 꼬불랑꼬불랑 글씨잖아요, 예, 약간. 예, 예. 근데 1년 정도 배워서 그거를 쓸 수 있다 정도면 그게 꽤 괜찮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치앙마이 대학교 어학당 특징이 이 되게 저도 보기에 되게 느리게 진행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언어를 내가 읽고 쓸 수 있을까 싶은데 계단식으로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것처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따라하면 수업 시간 내에서만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가 됐나?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일부러 글자들을 찾아서 읽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립대잖아요, 치앙마이 대학교가. 예, 예, 공립대 이제 부설 어학당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이렇게 아카데믹한 예.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달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예. 한 10년 전쯤인데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한 달 태국어 배운 적이 있는데 네. 전 사실 한 달 배우면서 출석일을 거의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맥주 먹고 노느냐 예. 거의 뭐 한 반도 안 나갔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 한 달 배우는데 한 3,000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예. 네, 다니는 동안 비자가 나오나요? 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그것처럼 이제 ED 비자가 나옵니다. 1년짜리 코스라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은 쇼텀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업 시간은 주 몇 시간인가요? 예. 수업 시간은 이제 보통 뭐 요일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일주일에 2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이제 그 3시간 수업 구성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었는데 1시에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해서 2시 반까지 1시간 반 수업을 하고 30분 쉬는 시간을 갖고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또 1시간 수업을 하고 마치는 구조. 이렇게 돼서 일주일에 2번이고요. 한 달에 8번. 그리고 치앙마이 그 전체 수업 일수 시간은 216시간이고 횟수로는 72회가 됩니다. 아, 1년 됐네요. 예, 1년을 기준으로. 200 몇 시간이라고 하시죠? 216시간이요. 216시간이, 예, 그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업하고 글을 뭐 읽고 쓸 줄 안다 그러면은 그쪽 치앙마이 어학당의 커리큘럼이 꽤 괜찮다고 전 느껴지네요. 물론 예, 예, 그렇습니다. 1년짜리 해본 적이 없지만은. 예, 일반 학원에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학당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사설 어학원들도 보면은 비자 연장을 해주니까 어학원을 다닐 건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에 그 차이는 출석 체크를 어학당은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사설 어학원은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학당은 되게 타이트하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72회 수업 중에서 8회 이상 빠지면 비자가 취소되고 이렇게 퇴출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출석 체크를 되게 꼼꼼히 하고 그다음에 지각 체크도 되게 꼼꼼히 하기 때문에 내가 출결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학당에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결석 8회면은 이제 그 비자가 드랍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뭐 지각이 뭐 3회면은 결석 하나로 친다 뭐 그런 것도 예, 있나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쵸. 예, 예. 왜냐면 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던 예, 예.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좀 그런 게 빡센 교수님은 뭐 지각이 뭐 3회를 결석 하나로 쳐서 결석이 3회 이상이면 아예 그냥 그 수업은 그냥 F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임했었는데 여기는 좀 되게 엄격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다 하시네. 출석 체크를 하고 수업에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는 거 보니까 15분 넘어서 지각을 하면 그거는 결석으로 쳐버리는 그런 경우라 한국계 뭐 지각 3회에서 결석 1회 이런 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제 뭐 공립대 부설이라 그런지 어떤 그런 아카데미한 부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네요. 또 여기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학원도 많아요. 그 ED 비자를 주는 학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뭐 그 학원이 나쁘다 뭐 치앙마이 대학교 부설이 좋다 이런 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대신 이제 조금 뭐랄까 좀 편안하게 예. 이제 뭐 출석이나 출결 이런 거를 그렇죠. 좀 그런 걸 한다고 저도 들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냥 공부에 크게 관심 없고 그렇죠. 그냥 좀 이제 체류 목적으로. 체리 목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학원을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것도 아니죠. 제 아는 혹시 제 전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반려견과 1년 살기 했던 그 제 지인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1년 살기를 하면서 학원에서 ED 비자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맨날 수업 나가고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학원을 가는 사람들은 뭐 약간 좀 날라리고 뭐 학교 그렇죠. 부서를 가는 사람들은 뭐 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닌데 예. 이제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학을 위해서 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뭐 대학교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네. 제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 예, 예. 근데 저희 그 어학당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보통 저희 어학당의 같은 반 친구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4명, 그 미얀마 친구들 5명, 그 다음에 미국인 2명, 일본인 2명,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뭐 인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엊그저께 졸업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친구들은 총 1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뭐 공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클래스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출석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드롭하는 거 없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 뭐 끈끈하게 침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이렇게 다들 수업을 들은 것 같고요. 뭐 그 중에 중간에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초기에 몸이 아프다거나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좀 그 선입견이나 오해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 비자 어떤 그 체류 목적으로다가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했는데, 뭐 지금 12명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저처럼 비자 체류 목적 플러스 교육 목적인 분들도 있고, 그냥 체류 목적으로 있는 분들도 한두 명은 얘기를 해보면 있어요. 있지만 일주일에 2번이니까 크게 수업에 부담 없고 다들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목적도 충족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또 여기에 공부 1년을 하고 길게 이제 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학원보다는 아무래도 좀 학원이 학교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다음 질문은 뭐 수업 시간은 주 몇 시간인가요? 이건 아까 대답에 예. 나왔고, 예. 수업료는 얼마인가요? 수업료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여기 이제 알아보고 했을 때는 1년 수업료 기준으로 38,000바트였습니다. 1년에 38,000원.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비자 프로세스 비용이랑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은? 예, 이제 1년 수업료 38,000 안에는 비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이제 치대 어학당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조금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이민국에 가가지고 비자 연장 신청을 3개월 단위로 하면서 1,900바트 내지는 200바트, 2,000바트를 내면서 이제 연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은 끝나고 나서 가서 2,000바트를 내고 연장을 하면 그때 270일짜리 9개월짜리 비자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비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것도 한 4,000바트 정도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38,000바. 38,000바트 플러스 2,000바트에서 4만 바트. 4만 바 정도면 446. 한 150만 원? 예,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150만 원으로 여기 태국에 1년 산다? 이거는 학교가 제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태국어도 배우고, 예. 또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그렇죠. 무비자로 90일 단위로 해서 계속 비자를 연장해 가면서 산다고 하면 이 인근에 뭐 육로로 어떻게 라오스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다녀오면 사실은 그 비용이 150만 원까지 아닐지 몰라도 그에 상당하게 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어학비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벨비처럼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인데, 네. 대학교 어학원이면 방학 기간엔 수업이 없나요? 학교 학사 일정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2회 216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학당 학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수업을 하고 한 달 방학, 그리고 또 3개월 수업을 하고 한 달 방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월 수업해서 전체 수업은 9개월이고 중간에 방학이 2개월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개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비자 신청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출국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무슨, 어떤 이제 학교를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렌지 77님께서 태국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어학당을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분은 저랑 이제 같은 심정으로 이제 태국에 처음 지원했을 것 같고, 저도 한국에서 나 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서 이게 가능할까 해서 그냥 그 책 같은 거 사서 기초 태국어 책 같은 것도 사고 유튜브도 보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럴 시간에 만약에 어학당을 등록하려고 한다면 영어 공부를 해서 오는 게 태국어 공부를 해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 수업이 결국은 영어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오히려 태국어 수업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태국어를 좀 시간 내서 공부하면 글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태국어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친숙하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1년을 수업을 들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게,
모든 선생님 포함해서 17명, 저까지 17명이 수업을 영어로 하고,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을 듣는데, 이 각 나라별로 영어의 뉘앙스가 다 틀립니다. 아, 액센트 다 틀리죠. 예, 태국어 선생님이 하는 영어 발음을 미국인 친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요. 예, 쉽지 않죠. 예, 인도인 친구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 정도니까, 한국인들은 당연히 더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하게 되니까, 아예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영어 테스트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없이 한국에서 이메일로 이제 영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입학 절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영어 테스트 과정은 그걸로 보통은 이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를 안 예, 보셨구나. 영어 테스트 없이 이메일로 어떤 서류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테스트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저의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 오시려면 어설프게 태국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영어 공부를 해서 일상 회화라든가, 그 다음에 단어라든가 공부를 해서 선생님 얘기를 좀 이렇게 빨리 습득하고 친구들하고 영어로. 일상 얘기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다 영어로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은, 치앙마이에 한국어로 태국어를 가리키는 곳도 있습니다. 아, 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저기 뭐야. 어디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옛날에 닌만 쪽에 시리만장 칸로드 뒤쪽에 가스성 끼고 가던 쪽에 조그만 학원이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태국어를 가르친 곳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전 얘기고 옛날 얘기라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태국어 배우고 싶은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코로나 전에 확실히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한번 커뮤니티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10년 전에 예. 그 한 달짜리 쇼텀 배울 때는, 예. 영어 시험을 봤어요. 제 기억나는 게, 예. 거기 어학당 1층에 가면은 이렇게 컴퓨터들도 쭉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청각 교육 같은 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헤드셋 끼고 컴퓨터로 이렇게 강좌 영어 테스트. 수업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만, 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구나. 기억이 났어.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 님만해님께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예. 그리고 다음 분, 솜사탕맘 524님께서는 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다닐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아까 오렌지 77님께서 하신 질문이랑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아이러브 치앙마이 카페에서 치앙마이 대기님께서 지나가다 여쭤봅니다. 치대 어학원은 토익 점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몇 점일까요? 하셨는데, 토익 점수는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어떤 그쪽 학원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영어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니까, 예. 그쪽에서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테스트를, 예. 거기서 간이 테스트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저희 한 19분 정도 인터뷰를 했네요. 네, 이렇게, 이제 화성 형님과 함께 치앙마이, 어학당 1년 다니셨던 어떤 경험과 그런 질문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본인의 이제 어떤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신, 환성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 영상 댓글로 한번 질문 한번 달아봐 주세요. 그러면 아마 화정님께서 엄청 친절하시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댓글에 예. 답변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